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6화에서는 드디어 판도라 상자가 열렸는데요. 박다은과 보영의 살인사건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건우가 등장을 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죠. 그런데 건우는 병무나 민수와 달리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마도 살인사건 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건우를 현구탁이 강제로 유학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우에 대한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최근 보영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후 현구탁 몰래 귀국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귀국한 건우를 보고 현구탁은 경악을 하는데요. 재출국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향정신 의약품 약을 먹고 있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출국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난감해합니다. 결국 보영 살인사건에 있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현구탁으로 드러났는데요. 건우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수부와 병무부가 함께 동참해 보영 시신을 은폐하고 정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범죄들을 보면 가까운 친구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데요. 이래서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일전에 있었던 특정 사건이 떠올라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현구탁은 건우죄를 은폐함으로써 건우와 수호 두 자식을 망가뜨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라리 건우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렀다면 정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일도 불안에 떨며 술에 빠질 일도 없었을 테죠. 수호 또한 이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현구탁 또한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박형식의 도움으로 수호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못하게 약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형식과 현구탁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목적으로 수호를 약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병무와 민수는 무천회관에 갑자기 등장한 건우로 인해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까 불안에 떠는데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우 인생은 망쳐놓고 자신들은 간호사와 경찰이 되어 있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죠. 결국 건우는 정우를 만나 선물이라며 캐리어를 건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우는 11년 만에 건우를 만나자 잘 지냈냐며 너무나 반갑게 그를 맞이하는데요. 생각보다 더 망가져 있는 정우를 보며 건우는 더 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현구탁은 정우 아버지와 둘도 없는 절친이었는데요. 아마도 수호와 건우 이 세 사람은 형제처럼 아주 돈독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호도 정우가 출소하자마자 사건 현장을 그린 그림을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싶죠. 정우 입장에서는 자신이 삼촌하고 부르던 현구탁이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주범인 걸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까요? 정말 사람이 무섭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설은 무천마을에서 지낼수록 마을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수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정우가 아니라고 했는지, 또 아무도 몰래 그림을 왜 가져다 달라고 했는지 말이죠. 더구나 그가 그린 그림은 누가 봐도 보영이 사건 현장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하설은 모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바로 그가 수호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병원에 입원을 한 수호를 만나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그는 수호를 만나기 위해 박형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호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만 그에게서 듣게 되죠. 그런데 박형식은 이때 놀라운 걸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설이 나간 자리에 야광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6화에서 드디어 그가 놀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별은 바로 박다은이 자신과 만날 때마다 하나씩 붙인 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14번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박형식은 하설에게 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하설이 현재 묵고 있는 방이 박다은이 살던 방이었던 것입니다. 수호를 만나 확인하고 싶었던 하설은 재차 박형식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설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던 박형식은 그와의 저녁 약속을 잡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차로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과연 박형식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신 수호와 하설이 만나는 타임에는 수호의 안전등의 이유를 대며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에 박형식이 하설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형식 입장에서는 하설의 모든 행동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설이 수호와 어울리는 것부터 시작해 그에게 꼭 물어볼 것이 있다고 재차 찾아오는 행동도 이상하고 말이죠. 어쩌면 그는 하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 또한 수호가 있는 병원에 감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무천마을에서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후 노상철과 고정우는 하설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찾는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예리한 노상철은 정우가 했던 이 말을 되새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다은이 자신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현재 그것이 하설 실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는 건우가 선물이라며 건네준 캐리어를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영 가방을 보고 경악하게 되죠. 흥분한 정우는 너가 보영이 죽였냐며 건우를 몰아세우는데요. 하지만 건우는 눈물만 흘릴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 현구탁은 건우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수호화실에 있는 화단에서 건우가 무언가 찾고 있었음을 감지하며 큰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민수 아버지에게 전화해 당장 건우를 찾으라며 지시를 하는데요. 정우 집에 들이닥친 민수 아버지는 정우가 가지고 있던 보영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 버리죠. 7화 예고편에 보면 그 가방은 결국 현구탁에게 다시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가방 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핸드폰 안에는 그날 자신들의 불륜에 대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보영 엄마는 그날 보영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자신이 모두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모든 사실을 건우도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건우 범죄를 덮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보영 시신을 은폐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구탁과 건우의 대화를 들어보면 건우가 무언가 더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구탁이 숨기고 있는 것이 뭐냐며 건우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죠. 노상철이 정우에게 재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10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두 사람의 유류품과 핸드폰 등이었죠. 어쩌면 건우가 숨기고 있는 것이 그들의 핸드폰과 유류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물건들은 건우가 아닌 목격자 수호가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이죠. 수호는 그것들을 건우에게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정우가 찾고 있는 유류품은 보영 가방처럼 화실 바닥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보영 시신에서 하의 속옷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속옷 또한 이곳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보영은 99%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옷이 사라진 것과 골반 쪽 뼈가 금이가 있는 것이 그걸 증명하죠. 그 속옷만 찾게 되면 거기서 이들의 DNA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영을 죽인 범인이 이 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